송지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창원 라디오 라이브 경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서 발견하는 세상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김태훈의 썰.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퀴즈 소개는 넘어가고 바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썰 준비하셨어요? 이번 주 제가 언론사 기사를 보다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 브랜드 중에 장모님 치킨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좀 반가워서 치킨 이야기도 좀 곁들이고 향토 브랜드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이거 최근에 저도 기사 보고 알았는데 그 장모님 치킨이 우리 지역 브랜드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언제 어디서 시작된 브랜드예요? 이게 1989년도에 시작됐으니까요. 33년 된 브랜드입니다. 그해 11월 1일 날 마산 구암에서 첫 그 가게가 문을 열었는데요. 마산. 예. 가장 왕성하게 발달할 때가 이제 IMF 직후였던 1998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가맹점이 200개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200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치킨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또 경쟁도 굉장히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줄어들어가지고 현재는 한 123개 가맹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 중에 113개가 경남에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치킨 시장의 경쟁을 감안하면 그래도 제법 선방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평가를 해볼 만하네요. 유튜브에 우상희 님도 자주 시켜 먹는데 우리 지역인 건 줄은 몰랐다고 오늘 처음 알았다고 하시네요. 네. 근데 89년이면 치킨이 지금처럼 국민 간식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처음 그 일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하나요? 그 창업자분이 이제 남정훈 선생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삼성중공업을 다니셨대요. 네. 그분이 하시는 일이 외주업체 관리 업무였답니다. 그래서 출장을 많이 다니셨는데 대구에 출장을 갔을 때 운명적으로 양념치킨이라는 걸 이제 발견하시게 된 거죠. 이 양념치킨이 태어난 곳이 바로 대구거든요. 네. 개성통닭이라고 하는 그 가게인데 그 주인이 윤성계 선생이 198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양념통닭이라는 거를 개발을 하셨고 참고로 이분이 치킨무도 개발하십니다. 아, 정말요? 예. 이게 이제 멕시칸 치킨이 돼요. 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법을 배운 분이 이제 양희권 선생이라는 분이 대전에 가서 페리카나 치킨을 창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중반에는 멕시칸 치킨의 공장장 영업부장 하시던 분이 처갓집 양념 통닭을 80년대 중반에 내시게 되시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89년이면 이제 그때 막 양념 치킨이라는 주제를 앞세워서 치킨 시장이 꿈틀꿈틀거리고 이제 막 TV 방송으로도 광고로도 나오고 그럴 때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과정을 대구에서 보시고 돌아오신 다음에 삼성중공업에 사표를 내고 창업을 하신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부럽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치킨의 역사를 이렇게 들어보다니. 근데 원조가 대구였네요. 대구에서 그 치맥 페스티벌 하잖아요. 네네. 그거랑도 분명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구가 우리나라 치킨 문화의 발상지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치킨은 1977년도에 서울 명동 신세계 백화점에 이제 1층에 문을 열었던 림스 치킨이라는 건데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닭을 먹는 방식은 통닭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튀겨서 기름에 튀기든지 전기로 튀기든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치킨이란 것은 조각을 내서 양념을 입혀서 튀기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들어오게 된 계기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이제 그게 이제 국내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이런 문화가 조금씩 들어오게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맛에서는 그냥 그 프라이드 치킨만 가지고는 조금 퍼걱퍼걱하고 좀 목이 좀 메이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대구 윤성계 선생이 그거에 이제 양념을 개발해서 이제 입힘으로써 새로운 어떤 장을 열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한류 중에 K푸드 중에 치킨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이제 놀라는 부분이 이 양념 부분이거든요. 양념이 우수하게 발전하게 되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페리카나나 처갓집처럼 그 멕시칸 치킨에서 파생된 건 브랜드만 해도
70개가 넘는데요. 오. 그리고 이제 장모님 치킨도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아는 간장 양념 치킨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죠? 간장 양념 치킨 같은 경우도 대구에서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킨 트렌드가 궁금하다면 네. 대구 동성로를 가봐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 우리 지역 브랜드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은 있긴 하지만 최근에 장모님 치킨에서 이물질 나와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약 한 달 정도 됐죠. 네. 그 닭 조각들과 함께 이제 담배꽁초가 튀겨져 있어가지고 너무 선명하게 튀겨져 있다 보니 그게 이제 인터넷 카페에 올라가면서 크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본사에서 사과문도 내고 맞아요. 사후 조치로 이제 꽁초가 나온 그 지점은 이제 폐업 처리가 됐습니다. 예, 폐점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소셜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한 이 사회 속에서 이 조그마한 실수 하나가 엄청난 그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기사가 제가 본 기사도 네. 그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언론사 취재에 응한 게 아닐까. 그래서 기사 제목을 보면 지역 밀착으로 경쟁 파고를 넘겠다. 이게 이제 기사 제목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향토 브랜드가 네네.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 그 대전 사시는 분들이 빵집 성심당을 늘 대전의 자랑으로 자랑하시는 걸 보면 내심 네.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 책을 쓴 사람인데요. 아, 이렇게 깨알 홍보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전에 보통 이제 이렇게 지역에서 유명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주 가보면 실제로 거기 사시는 분들은 별로 이렇게 평가가 안 좋은 경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성심당은 오히려 이제 대전 시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게가 이 기업이 도시 시민들을 더 사랑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심당이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 때 서울의 유수한 백화점에서 입점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성심당은 거절을 하죠. 우리는 대전에서만 하겠다. 와. 네.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 시민들도 뭐 기승전 성심당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자연히 이제 기업도 잘 되는 거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랑거리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동네사에.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는 단순히 경제 부분을 떠나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된다. 이번에 이제 장모님 치킨이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네. 지역 밀착을 이렇게 앞세운 것은 굉장히 정확하게 위기를 이렇게 잘 파악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돈을 주고 제품을 사는 관계가 아니라 뭐 기업은 그걸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이렇게 행복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애를 쓰고 또 시민들은 또 그걸 통해서 또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좋은 이미지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는 어떤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지역에도 오래된 향토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저는 무학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 네네. 근데 정작 시민들과의 정서적인 일체감, 유대감들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 지역에 제일 오래된 브랜드라면 몽고 간장이죠. 아, 그게 또 우리 지역 브랜드였군요. 네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거든요. 이게. 예,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최근에는 NC 다이노스도 있고요. 그것도 우리 지역 브랜드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이 좀 정서적으로 좀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은 기업의 활동이 이윤 추구가 아니라 좀 가치 추구로 와야 된다. 네네. 네,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좀 틀어서 시민들과 좀 공감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유익했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커피 교환권 14분입니다. 잘 들으세요. 9579-6605-9828-2026-3025-2413-5269-4840 카카오톡 아이디 가을하늘님, 형준님입니다. 오늘이 시청자 주간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주신 의견들 중에 공정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 많았었는데 주신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라이브 경담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송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